이노와리스는 2019년에도 실적이 크게 늘고 20년, 21년까지 많이 늘지만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5G 종목 언제 오를까, 그리고 유비코스 홀딩스는 언제까지 떨어질까 라는 제목으로 좀 영상 찍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KMW 이노와리스 계속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보면은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0.55%로 하락을 했지만 저는 이 봉 자체는 좀 상당히 좋게 봐요.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좀 급하게 반등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좀 달았고 지금 21선에서 거의 약간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5일선과 21선을 좀 보게 되면은 5일선이 지금 바닥 하나를 만들었고 지금 약간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21선 위에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이게 오늘 조금 좀 재밌는 이슈가 나왔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유죄 가능성이 좀 유죄 가능성 때문에 지금 시장이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0.5에서 갑자기 급하게 이제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으로도 좀 봐도 좀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좀 관련이 있는 비메모리 쪽이나 IT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OLED 쪽도 삼성전자의 이제 QD OLED 투자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OLED 쪽도 급하게 좀 반등 많이 하락을 했었죠. 야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5% 넘게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크게 실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을 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5G 쪽도 보자면은 전반적으로는 다 대부분 하락을 했지만 KMW, RF, 이노와리스는 장 막판에 또 양전을 했네요.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이.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시장에는 단기적인 악재지만 이런 시장의 어떤 기업의 실적과 전혀 관련 없는 정치적인 이슈는 항상 이제 분할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야스를 좀 저점에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약간 순환매 장세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오른 그런 섹터는 없었죠. 근데 또 며칠 전에 OLED가 오르고 2차 전지가 오를 때도 있고 이제 5G가 또 이제 언젠가 또 오를 그럴 순환을 돌면서 한번 또 오를 텐데 이런 그 시장이 어떤 뇌동매매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쥐약인데 오늘 이제 어제 바이오가 올라서 바이오 쪽으로 다시 이제 5G 종목을 팔고 바이오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뇌동매매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섹터들의 가장 강한 종목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내일은 뭐가 오를지 몰라요. 내일은 이제, 바이오가 오를지, 5G가 오를지, 2차전지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강한 섹터를 가지고 있고, 비중 조절을 좀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이진성 분께서 어제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에 비해서 5G가 많이 빠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좀 5G가 체감상으로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바이오가랑 이제 OLED 같은 종목들이 지수가 이제 1, 2% 넘게 오르면서 크게 막 상한가도 가고 그러는데 5G는 그것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3, 4%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많고 대부분의 5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순환매에서 이제 대처법을 말씀을 해드렸듯이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가 오르면서 이제 유튜브에도 수많은 유튜브들이 이제 바이오 다시 가는 거 아니냐, 바이오 주목해야 될 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5G를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로 넘어가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개인 투자자가 한 몇 번만 바이오가 이렇게 올라주고 5G가 하락을 해준다면은 개인 투자자가 많이 넘어가면서 바이오 쪽의 수급이 개인 수급이 쏠리게 되고 5G 쪽에 공백이 생기면서 다시 오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뇌동매매는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좀 권유해 드리고요. 6, 7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이때 이제 바이오가 크게 하락을 하고 5G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개미들이 이제 5G 종목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이오가 요즘에 많이 오르는 것은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렇게 상한가가 쉽게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5G 종목을 비중을 줄이지 않고 다른 종목을 이제 매도한 걸 가지고 바이오 종목을 좀 편입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헬릭스미스랑 티트리 BNT를 매수를 했죠.
바이오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시 바이오에 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이런 뇌동매매하는 개미가 아니라 만약에 5G를 팔고 바이오에 넘어갈 때쯤이 되면은 5G가 다시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이제 비중을 좀 조절을 하면서 다 매도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포트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종목이 계속 오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임상 3상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건 다른 얘기예요. 현재 이제 임상 3상이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헬릭스미스가 가장 대표 주작격으로 있고 메지오는 사실상 임상 3상이 거의 99%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이제 그거 이외에도 HLB나 RF텔콘 제약들이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1 이상에서 기술 수출로는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3상에 성공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매출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의 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바이오 종목을 조금 편입하되 비중은 너무 크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10%에서 많으면 15% 정도로만 비중을 조절하고 있지 포트를 좀 적절하게 분산해서 시장에 소외되지 않을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오르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 하시거나 5 종목이 오르지 않는다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비쿼스 홀딩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유비쿼스 홀딩스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물 주는 산타 분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분께서 가장 많이 추천한 종목이 이제 유월이잖아요. 이제 그분은 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5만 원대 갔으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사실 보셨고 현재도 수익 구간일 텐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경하고 리스펙트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을 좀 맹목적으로 믿고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오르니까 비중을 많이 태웠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건 이제 7월 6일 날 올렸던 영상이에요. 유비쿼스 홀딩스가 고평가인 이유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가지고 계셔서 좀 조심스럽게 올리긴 했는데 이제 그 영상 댓글로도 떤 분께서 이제 KT랑 10기가가 성공이 되고 100기가 성공 발표를 하면은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남겨주셨어요. 물론 저도 이제 6월이 좋은 회사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6월이 이제 올라줘야 5G도 전체적으로 올라주기 때문에 진심으로 오르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6월을 매수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다 아실 텐데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2, 3, 4분기에 실적이 좋아지는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또 언제 실적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비쿼스 홀딩스의 1분기 사업 보고서인데 대부분의 매출이 유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유비쿼스예요. 유비쿼스 홀딩스에 유비쿼스가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또 유비쿼스에서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지가 않아요. 뒤에서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6월을 매수하셨던 분들의 근거는 대표의 주식이 대부분 홀딩스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 법인이 홀딩스 소속이기 때문에 해외 매출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고 의료기기 사업도 자회사도 홀딩스 소속이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좀 가졌죠. 지금 5G는 한국에서만 하고 있고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쪽 법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가능성은 낮고 의료기기 사업도 지금 기대감 때문에만 오르지 실제로 매출이 찍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계속 PER이 50 이상인 초고평가인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저의 예상대로 예상과 다르게 오른다면 그냥 뭐 내 종목이 아니었던 거고 만약에 종목이 하락한다면은 저의 판단이 맞았던 거고 그렇다고 뭐 저의 선택이 항상 옳은가? 그 절대 아니죠.
저희는 이제 기지국 관련주가 가장 먼저 오르고 그다음 중계기, 그다음 유선 관련주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유선 관련주로는 유비쿼스랑 다산 네트워크스가 있었는데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글로벌적인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쪽 법인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청와, 베트남, 폴란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해 제재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매수를 했었을 때만 해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어요. 한 플러스 15%까지 수익률이 갔었는데, 이게 이제 12 발행을 하면서 20% 이상 큰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이너스 한 21% 정도인데, 기업의 돈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비를 발행한다는 예측은 전혀 하지 못했고, 다른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마 쉽게 예측은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저도 이제 개미이고 항상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산 투자가 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노아리스랑 KMW를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6월의 실적을 보시면은 3분기랑 1분기랑 2분기 실적이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이 뭐 2배, 3배에 가는 동안에 6월은 크게 실적이 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이노아리스는 2019년에도 실적이 크게 늘고 20년, 21년까지 많이 늘지만 KMW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6월에 대해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물론 이게 2020년, 2021년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 이후에는 단기적인 큰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제 에이스테크처럼.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큰 장대 양봉 이후에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공포가 지배할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포가 좀 지나고 물러날 때쯤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상으로만 보자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지만, 이게 만약에 갑자기 다시 에릭슨과의 어떤 1차 벤더인 것이 루머이고 1차 벤더가 맞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급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에이스테크 보유자였다면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비중을 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홀딩하기도 애매한 그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차트만으로 따지면은 적절하게 좀 비중 조절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에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분산 투자를 해서 시장에 좀 적절히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자는 것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가 저뿐만 아니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